그대들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오? 특히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 사람이 많소. 젊었을 적엔 여기저기 쏘다니고 활동적으로 지냈는데 나이 드니 몸을 움직이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오.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빠. 뭐 하나 즐기는 일 없이 지내온 세월이 길지 않소? 그 당시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다음에 시간 날 때 하자. 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은퇴 후에 그토록 원하던 시간은 넘쳐나도록 생겼지만 정작 무엇을 하며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할지 모른다오. 어떤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 노후의 식사, 수면, 목욕 등의 시간을 빼면 하루에 약 10시간 정도가 남고 요즘은 80세까지 건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60세부터 80세까지 우리에겐 약 7만 3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오. 그리고 20세부터 60세까지는 약 7만 6천 시간을 일한다고 하였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평생 일한 만큼의 자유시간이 늙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요. 나이 들어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 들게 돼요. 노인의 우울증은 감기 같은 것이라 쉬 찾아오고 좀처럼 떨어지질 않소. 앓는 사람도 주변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오. 날이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느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요. 젊은 날처럼 격렬한 육체 활동은 할 수가 없고 늘 만날 만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요. 어느 60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황 씨는 젊을 적엔 온갖 고생을 했고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바쁜 삶이었다오. 말년에 그럭저럭 일은 잘 풀려 먹고 살 만큼은 됐지만 가정까지 잘 풀리지는 않았소. 40대의 저와 갈라선 후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 베트남 처자와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게 되었다오. 황 씨보다 한참을 어린 처는 7살 된 딸아이 하나만 남기고 제 나라로 돌아가 버렸소. 황 씨 혼자 아이를 돌보고 가끔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소. 그리고 남는 시간엔 대부분 집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오. 갱년기가 찾아왔는지 황 씨는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활기가 없었어. 노년의 남자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황 씨는 삶이 너무나도 외롭고 무료했어. 황 씨,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니까. 본인이 다니고 있는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보라는 지인 김 씨의 말에 황 씨는 터무니없다며 고개를 저었어.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해? 허리 나가. 답답한 양반이네. 그러면 내 허리는 진작에 반토막 났게.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골병 나는 거야. 노년의 침대에만 누워있다 갈 거냐며 닥달하는 김 씨에 황 씨가 대답했어. 내가 지금 그런 거나 하고 다닐 처진가? 우리 소윤이는 어떡하고?
데리고 다니면 될 거 아냐. 애도 심심한데 잘 됐지 뭐. 말이 되나? 그런데 애들 데리고 어떻게 가? 그러면 어린 자식 있는 부모는 탁구도 못 쳐. 다들 데리고 다녀. 동호회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긴 했지만 설령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어도 선뜻 그러자 할 수는 없었다오. 아, 다 늙어서 해보지도 않은 탁구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내가 다니는 곳은 평균 나이가 70살이야. 80 넘은 형님도 계시고. 황 씨는 60대 중반인 자신이 갈 곳이 못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80세가 넘는 사람도 탁구를 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그 나이에 그게 되나? 말이라고 하나. 자네보다 더 팔팔해. 어쨌든 딸내미 데리고 한 번 가는 거야. 알았어. 구경만 한번 하지 뭐.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저녁이 되어 황 씨는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하루 종일 황 씨와 집에만 있던 딸아이는 무척이나 들뜬 듯 했어. 김 씨와 만나기로 한 체육관에 도착한 황 씨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기합 소리에 한 번 놀라고 들어가서 보이는 풍경에 다시 한 번 놀랐어. 탁구대가 4대가 있는 실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백발의 노인들이었고 공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기합 소리를 내고 있었어. 으라짜! 봐둬라! 으하하 웃으며 탁구공을 네트 너머로 쳐내는 몸짓이 둔하긴해도 경쾌해 보였어. 얼핏 보아도 황 씨보다는 연배가 있어 보였는데 꼿꼿한 허리며 움직임이며 황 씨보다 활기 있고 건강해 보였다오.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 황 씨가 저녁에 하는 일이라곤 딸내미 밥 차려주고 드러누워 있는 것밖에는 없었고 당연히 그것 말고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어. 그리고 이 나이엔 다들 그러고 사는 줄 알았다오. 어이, 왔어? 어여, 이리로 와봐. 김 씨가 반갑게 아른 체를 했고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동호회 회원들과도 인사를 시켜주었어. 4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50대부터 80대까지가 대부분이었어. 그리고 한켠에서 놀고 있는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안도가 되기도 했어. 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소리치는 사람들 틈에 서서 황 씨는 남모를 두근거림을 느꼈어. 그 옆에 서 있을 뿐인데도 같이 뛰고 있는 듯 전신에 피가 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 이렇게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니 신세계에 와 있는 듯 했다오. 그런데 나는 탁구를 안 쳐봤는데, 규칙도 몰라요. 어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쪽 보면 초보들도 많아요. 다 서로 알려주면서 하는 거지. 함께 인사 나누던 회원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어설픈 동작으로나마 탁구를 치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보였어. 그래, 잘 치든 못 치든 송장처럼 죽은 듯 사는 것보단 낫겠지. 까짓것 해보자. 그날로 황 씨는 김 씨에게 안 쓰는 탁구화와 탁구채를 받아서 운동을 시작했다오.
첫날엔 굳은 몸으로 평생 안 해본 운동을 하니 알아누웠고 그 다음 달엔 도무지 작은 탁구채로 더 작은 탁구공을 맞출 수가 없어 그만두고 싶었지만 바로 그 다음 달엔 공을 맞추는 재미를 처음으로 느껴보았고 그 다음 달엔 누구보다 열심히 동호회에 참석했어. 어린 딸도 아빠와 단둘이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이 즐거워 보였고 누구보다도 즐거운 것은 황씨 본인이었어. 가끔 소윤이가 고모네 집에 가는 날에는 회원들과 운동을 마치고 맥주를 한잔 하기도 했고 핸드폰 메신저로 회원들끼리 싱거운 농담도 나누며 지냈어. 그리고 탁구가 없는 주말에는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어. 말라버린 고목나무 같던 황씨의 팍팍한 삶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오. 갱년기가 왔나 생각했던 것이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지만 잊은 지 오래였어. 젊었을 적에도 제대로 된 운동 한 번 한 적 없었지만 오히려 늦바람이 무섭다 그러지 않소. 그동안 이런 낙도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었어. 앞으로의 20년, 30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게 됐다오. 그대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 일하고 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시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쉬자. 하고만 있기엔 남은 세월이 결코 짧지 않다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시간들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야 할 때 아니겠소.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돈 들이지 않고 몸 축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오. 사연 속 황씨처럼 동호회에 들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또는 홀로 등산을 가는 것도 좋소.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건강해진다고 그러지 않소. 걷는 것도 나이 들어서도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요. 높은 산이 부담스럽다면 하루에 조금씩 걸어서 올라갔다 오시구려. 혹여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싫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어떻소? 글을 쓰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거나 하는 일도 좋겠구려. 혹은 베란다에서 관상용 식물이나 먹는 채소를 키워보는 것도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겠어.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도 몸이 맘처럼 따라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소.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오. 뉴스에서 어떤 인터뷰를 보았는데 60대의 어느 여성은 젊은 트로트